자,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과 그다음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시면 여러분들은 교우가 되시는데 그 교우가 같이 이렇게 그 멋진 톡을 하는 시리즈를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제1회 연사로 저희가 모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지사항으로 다들 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교우 회장님으로 계시고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나암배 교우님이십니다. 경기고등학교 졸업하시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오래전에 졸업하셨습니다. 77년도에 졸업하시고 스탠포드 이그제큐티브 프로그램에서 수료하시고 GS에너지의 대표이사 현재 부회장을 오랫동안 맡고 계십니다. 제8회 자유경제 출판 문화상 수상하시고 금탑 산업훈장도 수상하셨습니다. 저서도 있으시고요. 아마 현업에서는 가장 전문가적인 기업 경영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때 큰 박수로 여러분들 스탠딩 오베이션 하는 것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나암배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와주신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나암배 교우님께 저희가 강연을 맡아주신 감사의 뜻으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패를 잠시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GS에너지 대표이사 부회장 나암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경영대학 교우회가 함께 주최하는 KUBS 저명인사 특강의 강연을 맡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UBS 저명인사 특강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국가와 인류의 발전을 기여하는 글로벌 경영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젊은 인재들에게 귀하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눠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2013년 10월 31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이두희. 여러분 안녕하세요. 웃두리를 좀 벗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넥타이도 풀고 그러는데 넥타이는 메고 합시다. 하여간 제가 방금 소개받은 대로 이제 요새 70학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를 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2010년쯤 평균 될 것 같은데 한 40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40년이면 강산이 4번 변한다고 그러는데 뭐 요새 같은 속도면 4번 더 되겠죠. 그런 이 갭을 오늘 어떻게 서로 간에 협조를 하면서 잘 좁혀가 보느냐 하는 그런 노력의 장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그 면접하거나 또 막 들어온 사원들하고 실제 얘기를 해보면 내가 다시 입사 시험을 보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요새 오는 젊은이들이 참 생각도 깊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섭외 입장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우리 기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또 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누구냐, 그리고 제가 그 GS칼텍스를 37년을 한 회사만 다녔어요. 여러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좋을 텐데 37년 한 해를 다녔고 끝에 그동안의 경험을 이렇게 봤을 때 도대체 사는 문제, 성공의 문제 이런 게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그런 의문을 우리 같이 한번 던지고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 도우미로 우리 저 두 사람이 회사에서 같이 왔는데
한 사람은 저기 지금 전태혁 차장이라고 그러고 김지원 과장인데 여긴 브라운 나오고 지금 예일 석사 MA고 여기 서울 공대 저 화공과 석사 출신이에요. 예,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들과 상당히 여러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 문화상품권을 그래도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주 액티브하게 반응을 하고 하면 아마 급히 가서 좀 전달을 해드리고 그럴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도움이 한 두 사람이 필요한데 이쪽에 자 자원 나오세요. 또 손을 들었다 내려. 뭐 이 학교는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니까 학교는 여러분이 다니고 계시니까 잘 아실 테고 또 기업이라는 걸 아직 들어가 보지를 않았어요. 단지 이제 여러분의 선배들이나 아버님, 부모님들 통해서 이제 이 기업이라는 거, 직장이라는 거를 했을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기 왼쪽에는 학교, 여기 몇 학번 이름이 뭐예요? 10학번 장세명. 귀걸이 어울리네. 여기. 14학번이. 그래요. 여기는 어디가 떴어? 버스키지. 자, 이쪽은 기업, 이쪽은 학교. 그래서 자, 자기가 생각할 때 학교하고 기업은 이게 다를 것 같다. 자기 생각 있는 사람 손 들고 얘기를 좀 해보세요. 손만 들으면 나가는데. 이게 저 고대생들 패기가 더 손을 들고. 자, 그래. 더 크게. 학교는 자유롭고 기업은 좀 조직적이고 그렇다. 오케이. 맞아. 또 저기. 예. 크게. 그렇지. 학교는 돈 내고 다니고 기업은 돈 받고 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고달플 것 같아요? 받고 다니는 게 더 힘들지. 자, 또 저 뒤에 얘기하세요. 너무 올라가는데 오래 걸려서 그냥 대답하는 학생들 주면 되죠. 학교는 인재 양성을 하고 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는 데다. 기업은 인재 없어도 수익 창출이 되는 모양이에요. 오케이, 좋은 얘기예요. 또, 자, 맨 앞에 앉았는데, 학교는 개인적인 성취가 있는데 기업은 하나의 팀워크이다. 팀워크로 일을 한다. 또, 자 이제 몇 사람만. 자, 저 뒤에 학생. 왜 웃기만 해? 학교는 전공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기업은 한번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붙박이다. 오케이, 그 뭐 의미가 있을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한 사람. 자, 가운데. 예. 학교는 뭐 실수를 해도 좋고 기업은 뭐 그렇지 않다. 저 누구 글씨가 나요? 글씨 잘 쓰네. 그래서 요 정도 하고 그 정도 받았으면 괜찮죠.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사실 뭐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옳다. 그런데 우리가 정해보면 뭐 이렇게 하면 학교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그거 아닌데 그러실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학교는 뭔가 이렇게 잘 정리된 식물원, 동물원 같은 기분이고 우리 기업은 어떤 적자생존인 어떤 정글 같은 그런 사파리 같은 이런 느낌이 있을 거고 본인 경쟁, 모한 경쟁, 뭐 수평 관계 하여간 돈 자기 내고 다니는 게 훨씬 여러분이 주장하기가 편죠. 그래서 돈 받고 다니는 입장이 더 그럴 거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사실 뭐 딱히 요즘에는 뭐 학교는 이렇고 기업이 이렇다고 정의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제가 기업을 뭐라고 어떻게 정의하냐 하는 문제를 한번 몇 가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맨 좌측 그림을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최초의 회사들이 이제 결국은 네덜란드나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를 해서 무역을 하면서 이 어떤 주식회사 형태로 최초로 이제 되고 여기서 해운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벤처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이 소위 회사 형태가 처음에 생기고 그 다음에 1700년대쯤에 이제 산업혁명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제조업 중심의 많은 있던 그 기업 활동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결국은 노동이 인간이라는 것이 기업에 의해서 노동이 착취당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도 터왔었고 뭐 그게 일부는 현실이 되어인 그런 현장도 있었을 거고 그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은 이제 많은 그 서비스 산업 또 IT 이런 쪽으로 쭉 발전하면서 이제 기업 자체가 굉장히 글로벌리제이션으로 이렇게 변해 왔다. 뭐 크게 보면 기업이 이렇게 오면서 했지만 이런 기업 전체를 놓고 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업은 뭐 여러분도 학교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제1의 명제는 생존해야 된다. survive 해야 된다.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의 역사가 이제 뭐 1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왔다 다시 가고 왔다 가고 어떤 기업은 흥하고 하지만 제1의 명제는 기업은 survive 한다. 생존해야 된다는 게 제1의 명제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많이 하죠. 무슨 뭐 기업이 주주거냐 뭐 마케팅 하는 분들은 뭐 기업이 무슨 고객 거다 아니면 뭐 기업은 협력업체 지역사회 국가 그렇지만 기업은 삶 자체가 주고받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업 자체도 이런 많은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지속적으로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생존하고 가치 창출을 해서 성장하는 이런 것들이 기업의 본질이다. 뭐 요즘에는 뭐 CSR 얘기도 CSR 아시는 분 손. 저쪽 뒤에. 지금 뒤돌아본 사람. 그러니까 이거 약자로 뭐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오케이. 그래서 지금 많은 저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하는 것도 그런 자체도 기업이 무슨 뭐 자선사업 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기업이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지역사회나 그 스테이크홀더들하고의 주고받는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뭐 이게 이제 여러분 어디 가면 질문이 많이 나요. 기업이 누구 거냐? 한때 이거를 보는 눈에 따라서 기업에 대한 해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지만은 기업의 실체는 지금 현재는 이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근데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교수님 한 분의 책에서 이걸 봤는데 기업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창조성과 생산성 이 두 개의 축을 통해서 움직이는 게 기업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거를 타원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타원형의 잘 돌아가야만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윤 창출하고 성장을 한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분이 표현을 했냐면은 이거를 이제 생존 부등식 해가지고 이거 뭐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소비자에게 주는 value 가치가 프라이스보다는 커야 된다. 그리고 프라이스보다는 코스트보다는 프라이스가 커야 된다. 근데 이 부분의 영역은 창조성의 영역이고 이 부분의 영역은 생산성의 영역이다. 이 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 같아서 아이폰 한번 이거 뭐 아이폰 같은 거 보면 이거의 이익을 제일 많이 내는 거는 애플일 거 아니에요. 결국은 밸류 느끼는 밸류와 프라이스의 차이 처음에는 굉장히 커지고 이걸 애써서 생산해서 납품하고 하는 사람은 마지나라한 이익을 누렸을 거다 이게. 그래서 이 두 축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이런 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앞에 기업에 대한 얘기로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이라는 것이 주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의 모든 가진 거를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활용하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생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주체는 여러분 뭐 그 생산의 뭐 기본 요소 그 기업의 기본 요소가 무슨 뭐 토지 뭐 이자 뭐 지세 뭐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근데 경영 뭐 요소 하는데 그거는 어디 가나 많이 있다. 그렇지만은 창조적인 인재 아주 성실한 인재 그런 인재가 기업을 이끌어가고 기업은 그런 인재를 찾고 많은 사람들을 들여서 그러한 인재를 육성해서 사회에도 기여하고 기업에도 기여하고 하는 것을 해나간다. 그러니까 기업이 마치 어떤 사람의 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어떤 사람을 끝까지 부려먹고 제대로 이게 아니고 기업은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도 창의적인 인재를 아주 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재를 받아들여서 성장시켜서 자기가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서로 그런 모델로서 일단 인재를 잘 선발해서 그런 인재를 육성하는데 요새 기업들이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많은 그 편향적인 얘기로 무슨 뭐 기업은 주주 거고 뭐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 개념은 이미 떠나간 지가 오래된 얘기다. 기업은 기업 자체로 실체고 그걸 둘러싼 스테이크홀더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주고받으면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를 통한 창조적인 혁신을 해가는 주체가 기업이다. 그거의 핵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다음으로 보면 그래서 어떤 인재를 우리가 과연 그 기업은 원하는가? 그래서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이 신의 성실. 영어로 인티그리티라는 말을 뭐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신의 성실 그런데 이걸 개념적으로 정리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서로 믿고 존중하는 관계를 뭐 신의 성실이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사실 모든 관계가
정상인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와 이웃, 내 친구, 나와 부모, 나와 동료 모든 사람 관계가 바르게 놓여져 있는 것이 이런 어떤 신의 성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업에서 면접을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들어올 때 인상을 쭉 보면서 생각하는 게, 이 사람이 우리와 과연 같이 할 수 있을까, 얼마를 같이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일 하게 되고,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인데, 그 식당에 그 머리를 좀 짧게 깎은 한 20대 중반 뭐 초반쯤 되는 청년이 열심히, 자기 어머니가 청국장집을 해요. 내가 회사 옆에 있는데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이 집 아들이냐? 그러니까 그렇대.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지금 휴가 나와 있어. 휴가 중이다. 뭐 여기 남학생들의 군대 가본 사람, 아직 갔다 온 사람, 안 간 사람 뭐 대부분 내가 보니까 아직 안 갔을 것 같은데, 군대라는 데가 그렇게 쉬운 데가 아닌데 가서 거기에 귀한 휴가를 맡아서 쉬기 저거 할 텐데, 그 시간에 와서 어머니가 바쁘게 하는 일을 돕는 저런 아들이라면 나는 다른 거 안 보고 뽑겠다. 뭐 그런 게 사람 됨됨이겠죠. 또 하나 여학생이 있었는데,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학생은 아프리카에 봉사할 기회를 얻어서 자기가 그런 활동을 하니까 꼭 가고 싶었던 거야. 근데 할머니가 그때 또 편찮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친구한테 할머니 이렇게 좀 며칠만 저거 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갔다 와서 또 친구가 했다. 그 스토리를 쭉 읽어보고 면접할 때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학생이면 같이 할 수 있겠다. 같이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게 뭐 굳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남 생각하고 자기 올바른 그걸 유지하는 거,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했어요. 여기 그 화면에 보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꾸덕부사,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누군지 아는 사람? 야학선 선수죠. 그런데 야학선 선수의 특기가 뭔지 아세요? 이 올림픽 기술. 조금 맞았어. 또 저기 뒤에 양원의 내용이 720도도 틀어. 또 이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상금이 커지는데, 아까 세 바퀴 나왔는데, 그렇지. 세 바퀴 반, 다섯 비틀어 세 바퀴 했던 거를 세 바퀴 반에 자기가 도전해 가셨는데, 내가 뭐 양학선 선수 내가 실적 본 일도 없고 여러 가지 기사를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 부모님이 참 어렵게 사셨더라고. 근데 부모님에 대한 그 효성이 아주 지극하더라. 그래서 그런 내가 박지성 선수도 한번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하는 태도를 이렇게 봤더니, 박지성 선수 이렇게 그만한 대성한 선수면은 상대 잘못하면은 약간 자기 자만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사를 딱 하는데 젓가락을 안 들어요. 어른이 먼저 들 때까지 안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됐구나. 뭐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 역사적 인물로 보면은 이런 그 신의 성실 인테그리티의 대표적인 분이 우리 이순신 장군이라고. 우리 하도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해와서. 그런데 어느 분 책에 보니까 이순신 장군의 10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크게 어느 사람 한번 3개만 한번 크게 손 들고 한번 읽어볼 사람. 3개씩. 별로 힘들지 뭐. 더 크게. 결국 뭐 이런 우리 충무공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신의 성실 인테그리티 면에서 거의 완벽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첫째로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바로놓고 우리가 보통 인간으로서 기본이 이렇게 된다 하는 게 돼 있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덕목으로 좀 뽑을 만한 것이 열정이 있는 사람, 이렇게 패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죠. 이건 내가 종교적인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뭐 나는 내 개인적으로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올려놓는데, 이 퀴즈예요, 퀴즈. 이 양반이 성경이 한 66권 되는데 신약의 27권 중에 13권을 쓴 분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여기 가운데 있는 여학생. 크게 얘기해. 바울, 폴. 영어로 이제 폴 이렇게 하는데 바울인데, 아마 아마 기독교 배경을 가진 분은 조금 이해를 하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인데, 아마 나중에 이런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우리가 패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 얘기하는 거냐? 이 사람이 약간 기독교인이라면 이 사람이 유대에 아주 그 명문에서 자란 사람인데, 기독교인이라면 가서 다 잡아서 그 뭐 돌판매질해서 사람을 죽이고 뭐 처형하고 이럴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개심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독교 전파, 오늘날의 이 유럽 쪽으로 이쪽으로 기독교 전파를 한 거에 아주 역사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인데, 패션이라는 거는 하나의 그 방향성이 어떤 거냐 하는 거의 문제지, 자기가 하나의 확신이 들었을 때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실패라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정열 같은 게 있는 걸 우리가 패션. 근데 나는 그거가 바른 방향이든 이런 방향이든 그런 어떤 그 패션이 여러분에게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그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쫙 맨 뒤에. 강수지 그 7번, 1번, 두 번째 어디서 있죠? 독일 어디 봐요? 자, 여기 러시아는 독일까지 맞았어. 자, 끝에 학생. 슈투트가르트. 저기도 맞았어요. 결국은 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발레, 그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여기 보세요. 아주 멋있는 발레리나로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그 발바닥을 연습한 걸 한번 보면 발바닥이 저렇게 뭉그러지도록
그 열심히 했다. 그 이런 사람들을 과연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자기가 열정을 다 바쳐서 했던 그런 인물. 그런 어떤 패션이 필요하다. 그런 한쪽에 집중할 수 있는 또한 그런 게 하나의 우리가 덕목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흔히 많이 얘기하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창의적이라는 것을 뭐 우리가 그렇게 큰 대단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대단한 발견을 하고 위대한 일을 뭐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기억이 원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변화라도 끊임없이 추구해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는 작은 부분에서라도 그런 인재들이 기업에서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인 것 같은데 아는 분 여기 스티브 잡스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서 얘기한 거죠? 스탠포드 커맨스먼트에서 연설할 때 Stay hungry, stay foolish 그랬더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다 알죠. 뭔가 참 힘든 길이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남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건데, 내가 최근에 누구 들었더니 이 사람이 딱 하나를 못했대. 뭐 같아요? 사실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굉장한 서로 경쟁을 하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랬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Stay hungry, stay foolish는 잘했는데 Stay healthy 하지 못했다. 그래서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Stay healthy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Stay foolish, stay hungry 하더라도 저 Stay healthy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게 또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 이 최근에 내가 어디서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인류의 역사를 바꾼 세 개의 사과. 두 개의 여학생. 스티브 잡스, 애플, 오케이 맞았어요. 이 세 개의 사과, 그럼 아담과 이브의 사과, 뉴턴의 사과, 스티브 잡스, 애플부터의 사과인데 가운데 뉴턴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리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이 있다. 이거를 알려고 그러면 그 엄청난 공부와 생각의 후에 이게 떨어지는 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그러한 노력과 많은 시간을 축적하지 않으면은 어느 날 우연히 뭐가 딱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만약 이렇게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창의적 인재들이라는 것이 또 창의적 어떤 발명이라는 게 끈질긴 노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한 모멘텀이 딱 쳐지는 거지. 모든 실험 결과도 많은 일을 그걸 고민하다가 하나가 딱 들었을 때 그거를 전체를 포착해서 한꺼번에 삼켜버리는 이해력이라는 거는 그만한 저력과 에포트가 있어야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결국 여러분이 작은 일에서도 많은 끈질긴 노력을 해야 어떤 모멘텀에서 그게 나오는 거지. 그냥은 절대 머리가 뭐 좋다 뭐 해서 나오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 네트워킹 콜라보레이션, 그래서 이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많은 학문 간의 경계도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뭐 요새 자동차 좋아할 때 옛날에 기계했지만 뭐 IT, 화학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융합돼 가지고
발전을 해나가는 그 경계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수록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기업에서 똑같아요. 기업에서 어떤 팀 단위, 부문 단위 일을 할 때 거기에서 같이 콜라보레이션하고 자기 필요한 네트워킹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게 어느 분 책에서 제가 이걸 한번 봤어요. 이거 보는데 이게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뭐 이런 걸 내가 어디서 인용한 걸 봤는데 결국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좁은 지식 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근데 또 깊이도 있어야 된다. 넓이도 있어야 된다. 폭넓고 깊게 파려면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협력을 하고 외부와 네트워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폭과 깊이를 늘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그런 이거 뭐 아주 쉽게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내가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한번 그렸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시공인이다. 그런데 내가 어느 분이 그 경영학이라는 게 뭐냐? 경영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40년 전에 이 고대 와서 딱 듣는데 첫 번째 강의에서 경영이 뭐냐? 그래서 딱 영어로 Is this science or art? 그게 딱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경영은 시공간에 인간을 두고 펼치는 위대한 예술이다. 괜찮죠? 시공간에 인간을 두고 펼치는 위대한 예술이 경영이다. 여러분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슨 뭐 마케팅이다, 뭐 파이낸스다, 뭐 어카운팅이다, 뭐 이런 다 중요한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테크닉을 배우는 거고 그 전체를 종합해서 뭔가 이뤄내는 거는 이런 큰 컨셉에서 나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적인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세계사적인 관점에 세계사가 어떻게 변해왔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왔고 여러분이 들어간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변해왔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가게가 어떤 가게였고 내가 어떤 DNA를 가지고 어떻게 태어났으며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역사성에 관해서 그 역사성의 한 점에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라는 거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쭉 바라보. 내가 면이 있구나 없구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 공간이라는 것도 맞아요. 지금 동시대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공부를 하는 경영학도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중국에서 어디서 어떤 공부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그 IT 필드를 가든 뭐 무슨 다른 어떤 특수한 마케팅을 하든 뭐 어떤 또 에너지 사업에 들어가든 그 사업이 동시대적으로 각 나라들에서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느냐 이 동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네트워크 없이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면접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죠. 들어왔는데 당신은 당신의 여러 학생은 지식을 넓히고 변화를 팔로우하기 위해서 누구와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대답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요.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고 가운데는 나도 나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에 대한 문제. 또 경영은 결국은
아까 경영의 핵심은 인간이고 그 인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가 앞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기업에서 행동하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뭐 요즘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슨 뭐 인문학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결국은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 경영학 학문을 공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하지만은 인문학 쪽에 인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학창 시절에 폭넓게 쌓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의 크기라는 것은 이 시공인의 크기가 사람에 따라서 요만한 사람도 있고 이만한 사람도 있고 이만한 사람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이라는 것은 그 시공인이 외연을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해 들어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죠? 저 끝에 여학생. 잘 맞았어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맞아요. 개구리인데 2010 세대들이 여기서 한문을 배웠는지도 모르는데 요거 한자로 굉장히 많이 해요. 이 학생. 정저지화 맞았어요. 정저지화. 우물안 개구리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뭐 이 얘기 잘 아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폭을 좀 그 외연을 넓혀가라 하는 그런 얘기를.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그 실행하는 능력, 엑스큐션 이게 뭐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생각을 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 실행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어요. 그 리스크를 부담할 만한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실행을 해나가 그런 힘이 여러분한테 대단히 필요하다. 기업에서도 아까 어떤 학생이 기업은 실패를 하면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끝난다 이런 투로 얘기했는데 요새 기업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당한 실패라면은 얼마든지 실패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고 그 사람이 다시 개인이면 외려 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 가지 형편상. 하지만 기업은 위험 감당 능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사람이 그 일을 시도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지 한번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그걸로 그 사람이 끝이다. 그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오해가 없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 누군지 알죠? 얼굴만 봐서 여기 학생 콜럼버스가 거기까지 봤는데 신대륙을 언제 발견했죠? 국민학교 좋은 데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했어요. 결국 우리가 뭐 달걀 세우는 얘기 그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얘기할 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실행에 옮긴 그래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래서 실제 그 엑스큐션 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이런 걸 할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앞으로 기업에 들어오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배운 경영학 실력이라든가 또 언어에 대한 영어라든가 기타 중국어 이런 그 언어에 대한 능력 인문학적인 소양 이런 것이 다 바탕이 되는 건 기본이겠고 그리고 아까 이런 덕목들을 가지고 실제 하는 일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졌어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해서 그런 5가지의 지금 덕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나눴고 이제 내가 이 5가지 덕목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많은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한 거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GS 칼텍스를
사실 나는 회사는 한 회사를 들어갔는데 회사가 이름을 자꾸 바꿨어요. 나는 97년에 호남정이라고 우리나라 경제개발 2차 5개년 경제개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1967년도쯤에 그때 그 호남정이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있다가 그 회사가 너무 지역적인 그 냄새가 난다 그래서 LG 칼텍스로 바꿨고 그다음에 LG 칼텍스로 바꿨다 LG하고 GS하고 분가를 하는 바람에 GS 칼텍스로 바뀌었고 뭐 그렇게 나는 한 자리에 있었는데 회사가 자꾸 바뀌었어요. 그래서 나는 한 7년 있을 때 그 동안에 내가 그 경험했던 몇 가지 그 일들을 여러분하고 간단히 공유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 사건이 이제 케이블 사건인데 내가 들어가는 게 1977년 초인데 여러분 요새는 뭐 여기 인터넷 하나면 전 세계가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텔렉스라는 게 있어요. 케이블. 그래서 여기서 딱딱딱 쳐서 보내면 그쪽에서 받아보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보내고 하는 이런 케이블이 있었는데 케이블 시스템이 있었는데 내가 들어와서 한 1년쯤 지났었는데 어느 날 케이블이 저서 이제 우리 액션 카피가 빨간 게 오는데 내가 한 일이 신용장을 개설하는 일이었어요. 원유를 도입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가 이제 잘못 개설이 되면 우리 파트너가 지금 쉐브론인데 지금은 쉐브론인데 그쪽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빨간 딱지에서 케이블이 날라오면 그게 내 책상까지 오는데 아침 한 10시 반쯤 와요. 뭐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그걸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은 미리 텔렉스실 가서 아침에 일찍 뭐 예를 들면 8시 50분이면 8시 반에 가서 혹시 거기에서 뭐가 잘못된다고 오는 전문이 없나 이걸 봐가지고 내가 미리 요런 게 잘못돼 요런 보험이 잘못됐구나 요런 신용장 뭐 숫자가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미리 다 알아가지고 딱 준비를 해가지고 위에서 부장님이 딱 찾으면 딱 들어가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이 일을 그렇게 잘 아냐 이거야. 뭐가 어떻게 되고 설명을. 그래서 사실은 나는 부장님보다 그걸 먼저 보고 와서 준비를 한 거죠.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그럴 때 처음에 신입사원 뭐 1년 2년 때였는데 아 얘가 그래도 뭔가 다르게 하는구나. 그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는 그 여러분 IPO가 Initial Public 뭐 Offering 그런데 우리 회사 아직 공개는 아직 안 돼 있었지만은 그 외국인들이 뭐 반이 주주니까 이 우리나라 공개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걸 외국인들한테 영어로 설명을 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내 부장 때인데 새까맣게 지금 뭐 이런 것도 아니고 트랜스퍼런스 필름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환등기 위에 딱 올려놓으면 이렇게 딱 띄는 거. 거기다 새까맣게 노트도 달고 뭐 해가지고 설명. 그땐 뭐 내가 영어도 잘 못할 때고 뭐 미국까지 유학한 일도 없고 그래서 내 부원들을 모아놓고 몇 번 리허설을 했어요. 리허설을 하고 아주 달달달 외다시피 해서 그때 설명을 그 IPO에 대해서 잘 해서는 그 너무 막 그 차트에 그 레퍼런스를 많이 써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웃더라고요. 그렇지만 참 노력을 열심히 했구나 하는 레코니션을 받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종합기획실장이 돼가지고 우리 주주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회사 상황에 대해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하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왔냐면은 이 포디움에 딱 서서 여기 이제 화면이 돌아가면 자기가 다 여기 스크립을 여기서 읽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읽었어요. 내 모든 선배들이. 내가 이제 전무 초임 때 이걸 맡았는데 비전을 세웠죠. 나는 이 포디움을 떠나겠다. 그래서 자유스럽게 나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그 작은 비전이지만 세웠어요. 거기에는 지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뭐 구본모 회장님, 뭐 저 허창 회장님, 뭐 그룹의 높은 시니어들하고 또 해외 우리 주주들하고 이렇게 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차트 자체를 예전에 부장, 팀장들이 만들었는데 차트 자체의 디자인을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스토리를 알죠. 그리고 영어 잘하는 사람 여러분들 같은 사람 옆에 앉혀놓고 같이 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같이 하면서 스크립을 만들었어요. 스크립 만드니까 그 스크립 작업이 끝난과 동시에 나는 전체를 다 외워버렸어요. 왜? 내가 만든 스토리고 내가 워딩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포디움을 떠나서 하겠다. 근데 뭐 외국에 이러저러한 장소에 가서 이제 해외에서 그걸 하는데 비행기를 9시간, 10시간 타고 가요. 다른 사람은 내가 자는 줄 알았을 거예요. 나는 머릿속에 딱 넣어서 눈을 감고 40분 하는 프레젠테이션이지만 그 프레젠테이션의 리허설을 머리에서 한 번 돌리는데 40분이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돌리는 거. 다 눈 감고 혼자 해요. 차트 20여 장은 머릿속에 다 있고 그거를 대여섯 번을 머릿속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또 뭘 생각하냐면 오디언스를 생각해요. 이 오디언스가 어느 정도로 관심이 있고 어떤 순서로 설명을 해야 이 오디언스가 이 말을 가장 잘 알아듣겠는가.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대여섯 번을 머릿속에 돌리는 거예요. 자는지 알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포디움에 첫 번째 딱 섰는데 포디움을 떠났어요. 창문이 뜨고. 그러니까 앞에 보신 시니어 분들이 그 전에 못 보던 광경이거든. 뭐 한다 이게. 뭐 다르다. 자신감 있게 그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게 아이 컨택트를 하면서 이분과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뒤에는 엄청난 준비가 있었다.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엄청난 준비가 있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그 당시에 그분들이 식사 시간에 참 인상적이었고 임프레시브했다 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후에도 지속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내 그런 스킬도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고 그다음이 그 크레딧 레이팅하고 이제 보안들을 발행한 건데 여러분 지금 잘 모르게 1995년도 4년도 이때 무디나 S&P의 크레딧 레이팅을 받은 회사가 거의 없어요. 산업은행, 삼성전자 하고 내가 아마 삼성전자 바로 그 즈음에 에너지 업계에서는 최초, LG에서도 최초 무디나 S&P에서 크레딧 레이팅을 받았어요. 아무도 나한테 크레딧 레이팅을 받으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는 아주 형편이 다른데 은행에서 달러를 빌리거나 빌리는 게 굉장히 큰 특혜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거는 가서 레이팅 받으면 해외 가서 1억 불이고 2억 불이고 10년씩 이렇게 빌릴 수가 있다. 그걸 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얘기하고 굉장히 큰 노력이 들어간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1년 걸렸는데 그거를 가서 다 해내고 그때 레이팅을 받아서 해외 그룹으로 또 에너지 회사로는 최초의 크레딧 레이팅을 받아서 번드를 발행을 했어요. 그리고 1997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여기. 난 참 맞아요. IMF 금융위기인데 사실 뭐 우리가 한테 IMF가 뭐 한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Asian Financial Crisis 이렇게 하는 게 막 정확히 막 우리 이제 IMF 막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저걸 받았을 그때인데 그때 우리나라 신용 등급이 다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아주 나라 형편도 안 좋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99년에 카나다에 가서 쉐어홀더들 아까 그 미팅 한 데서 우리나라 산업, 우리 회사 앞으로 전망 이거에 대해서 쭉 프레젠테이션 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무디한테 전화를 했어요. 내가 99년인데 내가 당신들한테 가서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산업, 우리 회사에 대해서 내가 가서 디스커션 하고 싶다. The welcome. 그래서 가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러이러한 개혁을 해가고 있고 인더스트리는 이런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지금 이러이러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 후에. 그때 그 사람들이 당신이 IMF와 그 99년 그 환란 후에 스스로 찾아온 대한민국 최초의 사람이라는 스스로 찾아와서 설명을 해줘. 뭐가 어떻다. 그 나보고 설명하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찾아가서 설명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그때 받은 타이가 어떻게 하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보면 청색 타이에 이 AAA 뭐 BB 뭐 이렇게 쫙 그 레이팅의 색깔들이 쫙 써 있는 그런 타이를 그 한국 사람으로서 당신이 처음 받는다. 그래서 내가 그걸 받아왔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런 일들이 누가 시킨 일이 아니다. 뭔가 이 상황에서 회사나 국가나 뭐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조금의 시도, 다른 변화 이런 거를 해왔었다. 뭐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좋은 모멘텀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97년부터 99년까지 94년부터 96년까지 Decision and Risk Analysis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주주사들이 지금 이제 GS라고 표현해 맡겼습니다는 GS 또 쉐브론 또 텍사코, 칼텍스 이렇게 4개 회사가 그 롱텀 회사의 롱텀 프로젝트 스터디를 했는데 저로서는 참 유익한 스터디였어요. 내가 스터디 팀장을 맡았는데 그게 공장의 확장, 뭐 마케팅, 뭐 회사의 코퍼레이트 비전을 세우는데 그때 내 위치가 뭐였냐면은 자금을 담당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이걸 맡아야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있었지만 하여간 그동안에 뭐 윗분들 이렇게 봤는지 그 일을 내가 시켜서 그 일을 그 당시에 해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고 나서 내가 아까 IMF 나오기 직전에 96년에 이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기업 전략 개발과 위험 분석. 그래서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모델 소프트웨어 그 프로그램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한 친구하고 같이 나오고 이랬던 친구하고 이제 같이 공저를 했는데 우리 딸 얘기가 누가 썼는지 알겠다고 나보다는 그 우리 주니어 나하고 어쨌든
팀장의 역할도 많이 했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같이 써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대한민국 뭐 고려대학 교수님들을 포함한 경제 경영 서적 베스트 10에 들어가서 상을 받은 책이에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휴가를 반납하고 내 전 방을 휴가 중 해놓고 방에다 딱 관련 자료들 뽑아서 방에다 다 붙이고 뭐 하고 하면서 이 책을 썼고 이 책을 가지고 그룹에 여러 가지 필요한 임원회의나 이런 데서 강의도 하고 뭐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조금 좀 엉터리로 해도 저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안 해. 이런 얘기는 안 해. 이거 한번 딱 보여주니까 안 해. 그래서 그 회사에 다니면서 그런 일들이 필요할 때 필요한 그 액션을 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아마 거의 절판이 됐을 거예요. 이따가 내가 몇 가지 마지막 퀴즈를 낼 텐데 거기에 답한 사람은 내가 이게 사인해서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절판이 돼서 몇 개 없어요. 뭐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뭐 이제 GS 에너지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또 창출하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이게 뒤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아 이런 모멘텀들에 내가 한 것들이 이렇게 쌓여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참 럭키한 사람이다. 그런 기회도 가졌고 그런 기회가 우연히 잘 활용이 돼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끝에 내가 그 한번 다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지나오면서 아, 삶이란 이런 면들이 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게 하나 있어요. 볼까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기 보라색. 기보배. 기보배가 마지막 우승하는 장면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우승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플레이오프 할 때 저게 말이에요. 어떻게 되냐면 그 양궁이 5세트를 하는 거예요. 자, 양궁이 5세트를 하는데 그러니까 2번 이기고 2번 지고 1번 비겼어요. 그러니까 무승부 아니야. 5세트까지가. 그러니까 마지막 샷오프라고 한 발로 결정을 하는데 기보배 선수가 먼저 쐈는데 평균 대개 10.9점에 쏴야 되는데 8점을 쏘고서 상당히 실망을 했죠. 그런데 그 다음 선수가 쐈는데 또 8점을 쐈어요. 근데 누가 관역에 더 가까웠냐 8점 안에서도 거기서 기보배 선수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다음 좀 봅시다. 근데 이 아저씨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테드에서 한번 봤어요, 이 사람? 그래요. 이 양반 그 테드를 보면서 내가 참 재밌게 생각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다음 봅시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잘 나가고 잘 된 사람은 fortunate 했다 그런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unfortunate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가 잘 나가서 잘 된 사람은 위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렇게 현 상태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자기를
루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을 볼 때, 나 상당히 동의가 돼서내 하는 얘기인데, 인생을 볼 때 인생은 사실 많은 모멘텀의 연속이고 그 모멘텀들이 자기한테 포추네이트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언포추네이트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의 연속이다 이거지. 아까 기법의 선수 같은 이런 경우를 보면은 그만한 역량을 가지지 않았으면은 그 자리에 쓸 수가 없었죠. 쓸 수가 없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거기서 쏴서 그날의 승자가 되는 것은 많은 우연이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CEO, 출세한 CEO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딱 모아서 인터뷰하면 첫 말이 I am so lucky. 나는 참 운이 좋았다. 나와 같은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운이 좋았다. 그러고서 자기는 어떻게 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원어브 데미지.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을 때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자학할 필요도 없고 자기에 대해서도 칭찬해주고 너그러울 필요가 있고 또 자기가 승리했을 때 이겼을 때도 또 주변에 겸손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험불하고 그런 자세지만 항상 여러분이 어떤 모멘텀이 왔을 때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새롭게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준비는 항상 하고 있어라.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즘에 뭐 우리나라에 이제 자살이 높고 뭐가 높고 하는 것이 다 이런 개념들, 위너 루저 뭐 이런 얘기들 막 텔레비전 쓰고 그러는데 난 상당히 싫더라고요. 그거 아니지. 인생에는 진짜 많은 모멘텀들이 작용하고 그런 모멘텀이 자기에게 잘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작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런 모멘텀을 잡기 위해서는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다음 기회도 있고 하면 또 승리할 때 겸손해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하고 그런 그 어떤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지내보면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들어오거나 또 여러분 이제 사회를 생활 맺고 살아갈 텐데 사실은 내가 과장 때 내가 모시던 상무님하고 이제 헤어지게 됐을 때 상무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때 상무님 보고 부처님 손바닥 앞에 손오공이라고 생각하고 지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은사님들, 나중에 여러분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의 선배님들, 직장 상사들,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 쓰는 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대로를 다 읽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런 겸손한 자세 또 사람으로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그 기본이고 거기서 내가 새롭게 발전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위한 준비를 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두서없이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 퀴즈가 하나 남았어요. 이 마지막 퀴즈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20K 50M 클럽. 이쪽이 빨랐다.
맞죠? 근데 발음이 맞아. 2만 불이 넘고 5천만이 있는데 그 다음이 이런 나라가 세계에 몇 나라쯤 될 것 같아요. 아까 저기 여학생 누구 하나 손들었던 사람인데 이거 나왔을 때 기회를 주고 싶은데 자 여기 7번 지금 나라를 한번 대보세요. 뭐 큰 나라부터 대하면 될 건데 대가 그래요. 나도 뭐 그걸 다시 리프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가 2만 불이 넘고 5천만이 넘는 나라가 많은 것 같아도 7나라의 중에 7번째 속하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그동안에 많은 투자를 해서 이제 매니팩처링 베이스에서는 세계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IT다, 뭐 조선이다, 자동차다, 화학이다. 이게 다 세계 탑티어에 들어가 있죠. 다 탑티어에 들어가 있고 또 그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스킬드된 레이버 포스, 그러니까 아주 숙련된 지식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일반 근로자들, 지식 근로자들 그런 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저걸 바톤을 받아가지고 한 단계 더 높은 경지로 이 나라 경제를 이제 끌고 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뭐 단군이라고 내가 생각할 때 상당히 그 베이스가 잘 갖춰져서 조금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고비를 넘어서 정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걸로 확신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거에 중추적인 우리 고대 학생들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